트레이더의 와치리스트 출발해 보겠습니다.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팀장님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팀장님이 너무 좋아하시는 원전 전력기기 설비 관련해서 볼 수 있겠고 첫 번째 특징주로는 두산 에너빌리티를 골라주셨습니다. 이번에 방산 관련해서 UAE와의 650억 달러 협력 소식에 따라서 강한 흐름을 나타내는 건데 두산 에너빌리티의 경우에는 오늘도 장중에는 11만 원 선의 신고가 경신 나오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3%가량 올라주고 있습니다. 여전히 이런 상승 차트 흐름은 계속 이어질 거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는 지금 한국과 UAE 원전 AI 300억 달러 협력 얘기가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상승 랠리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두산 에너빌리티 같은 경우 우리가 전에 봤었던 부분이 뭐냐라고 본다면 10만 원 밑에서 정말 지지부진한 흐름이 계속적으로 이어가졌던 모습세가 나왔었습니다. 하지만 10만 원 돌파하고 나서 그래도 어떻게 본다면 다른 종목에 비해서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은 익사이팅하게 나와주진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상승 추세 계속 이어주면서 우상향을 하고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제일 중요한 건 두산 에너빌리티 아니면 원전 관련주들이 들고 있는 부분 투자하신 분들한테 제일 기대해야 하는 건 뭐냐라고 본다면 이렇게 원전 관련해가지고 협력이나 이런 얘기보다는 실질적인 수주 가시화가 제일 중요하다라고 볼 수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정말로 수주화가 가시화가 된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는 오늘처럼 뭐 3% 5%대 상승 탄력이 아니라 두 자릿수 이상의 상승 탄력을 보여줄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을 기다리면서 계속적으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보유하신다라고 본다면 큰 폭으로 수익이 날 가능성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원전이 해를 거듭하면 거듭할수록 어떻게 보면 글로벌적인 부분이나 아니면 국내뿐만 아니라 원전에 관련해가지고 이제는 건설 얘기가 계속적으로 올 가능성이 많기 때문에 저는 원전 관련주는 지금 뭐 단기적인 부분이나 이런 부분보다는 중장기적으로 계속적으로 보유 관점으로 가져갔으면 좋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에 대해서는 중장기로 지속해서 보유 관점 언급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특징주로 넘어가 볼게요. 이번엔 반도체 소부장단 안에서 정말 큰 폭의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는 한미 반도체를 볼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오늘 장중에도 두 자릿대 급등세 나타내면서 장중 32만 6,500원 터치가 나오기도 했고 현재 구간에도 두 자릿대가량 급등하고 있습니다. 반도체 소부장단 관련해서는 머리에서 팔 거야 라고 했는데 목이 점점 길어지고 있습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걸까요? 네,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하나 비전이랑 계속적으로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지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그 이유를 보자라고 본다면 뭐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 TC번더 관련해서 글로벌 경쟁력 1위를 갖고 있지만 지금은 이제는 조금만 더 시대가 더 미래로 간다라고 본다면 하이브리드 본더가 이제 더욱더 각광을 받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 시장에서도 어떻게 본다면 TC본더 관련된 기술이나 이런 부분을 갖고 있는 한미반도체가 우위가 될 가능성이 높다라고 판단이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보면 수급적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강하게 들어오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요즘 시장에서 가장 올라가고 있는 종목들을 보자라고 보면 제일 중요한 건 누가 뭐래도 실적이 계속적으로 우상향이 되냐 그리고 미래 먹거리를 어느 정도 갖고 있냐 이런 부분이 제일 중요하다고 볼 수가 있는데 한미반도체는 꾸준한 실적을 갖고 있고 그리고 미래에는 하이브리드 본더 장비나 이런 부분까지도 하는 부분도 있고 얼마 전에 또 우주항공 장비나 이런 부분도 얘기가 나왔던 만큼 어떻게 본다면 끼가 정말 많은 종목이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 종목도 어떻게 보면 20만 원 선에서 계속된 흐지부지 선이 나왔었지만 요즘 시장의 트렌드와 마치 신고가 갱신하고 나서 그때부터 추가적인 랠리가 나와주는 모습가 나와주고 있고 오늘 장에서도 두 자리 상승 탄력을 나와준다고 본다면 이제는 30만 원 지지만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그때부터는 또 추가적인 랠리가 나올 가능성이 높다. 그만큼 시장에서는 어느 정도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들의 강한 집중된 수급 쏠림 현상이나 이런 부분이 나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전반적으로 소부장 관련 종목들이 좀 비질비질한 모습세가 나와도 한미반도체 같은 경우에 개별 이슈나 이런 부분이 맞물리면서 올라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고 만약에 한미반도체가 급등하는 모습세가 약간 부담스럽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전 하나비전을 지금 보셔도 괜찮지 않을까. 어떻게 보면 이 두 종목의 흐름이 엎치락 뒤치락 하면서 올라가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둘 다 키맞추기 현상이 일어날 가능성은 있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면서 그래도 어느 정도 실적에 대한 기대감은 한미반도체가 조금 더 앞선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분명 지금 소부장단이 전반적으로 강세 흐름을 나타내고는 있지만 분명 시간이 갈수록 옥석 가리기에 들어갈 텐데 그럴 때에는 네임밸류가 있는 종목 한미반도체도 좋지만 지금 가격이 부담스럽다면 한화비전 같이 봐도 괜찮을 것 같다.
추가 의견까지 주셨습니다. 마지막으로 오늘 팀장님의 공략주 바로 공개해 보겠습니다. 일진전기를 들고 오셨는데 여전히 이런 시장 안에서 반도체, 소부장단, AI 데이터 센터 관련한 전력 설비, 전력 기기 관련해서 매력적인 구간이라고 보시는 걸까요? 네,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보면 1월 말에도 말씀을 드렸던 종목인데, 그때 목표가를 8만 원으로 제시했던 종목이었어요. 근데 이번 달 들어와서 목표가까지도 갱신하는 모세가 나왔는데, 이제 또 다시 갖고 왔냐라고 본다라면, 요즘 변압기 전선 관련주들이 분위기가 심상치 않다라고 느껴지고 있습니다. 뭐 전선 관련주들도 계속된 급등 랠리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는 모세도 있고, 변압기의 탄탄한 실적을 어느 정도 보여줬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일진전기 같은 경우는 어떻게 보면 지난해 역대급 실적이나 매출을 보여줬던 모세가 있는데, 매출 같은 경우에 약 30% 정도밖에 안 올랐지만 영업이익은 거의 90%에 육박하는 모세가 나와줬던 모습세. 그리고 매출액 같은 경우도 지난해 이제 2조까지도 돌파하는 모세가 나왔기 때문에 이제는 어떻게 본다면 회사가 완전히 탈바꿈을 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기존의 저하가 초고압 변압기나 이런 전선까지도 계속적으로 했던 부분이 이제는 초고압 변압기 시장이나 이런 부분으로 가는 모세가 나와주면서 거기서 돈독하게 한 자리를 차지하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우리가 어떻게 본다면 물건이나 이런 부분이 넘칠 때는 제일 좋은 제품이나 아니면 그런 제품을 많이 사용을 하려고 합니다. 대표적으로 변압기 3대장 관련된 초과 변압기가 수요가 많았던 부분이 있었지만, 이 시장에서 이제 어떻게 본다면 너도 나도 변압기가 필요한 시장으로 넘어가면서 일진전기의 제품을 막상 써봤는데 생각보다 괜찮은 부분이나 이런 부분이 나와주면서 어떻게 보면 시장에서 러브콜이 계속적으로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회사가 매출액인 측면이나 이런 부분이 한 단계 더 올라갈 가능성은 저는 있다라고 볼 수가 있고, 이제는 9만 원 선만 어느 정도 지지만 해준다라고 봤을 때는 저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받을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고, 요즘에 전선 기업을 사야 되냐 아니면 변압기 관련 기업을 사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도 많다라고 보는데, 일진전기 같은 경우에 전선뿐만 아니라 변압기까지도 같이 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어떻게 본다라면은 두 가지 같이 하고 있는 종목을 찾는 부분이 생각보다 어렵던 부분이 일진전기가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전선을 사야 하나, 변압기를 사야 하나, 그거 고민할 시간에 차라리 둘 다 하고 있는 일진전기를 담아보자 언급해 주셨습니다. 그러면 목표 주가와 손절 라인 어떻게 잡아볼까요? 네, 목표가 같은 경우에는 이제 11만 원, 손절가는 7만 원을 제시하겠습니다. 오늘 공략주로는 일진전기를 골라주셨습니다. 그리고 시장에 대해서는 정말 미증시와 별개로, 지정학적 리스크와 별개로, 리밸런싱과 별개로는 대기자금이 어마어마하게 몰리고 있는 이런 상황인데, 그러면 정말 이렇게 시장이 밀릴 때 지금이라도 담아야 되는 건지 아니면 조금 더 기다려야 되는 건지 2월 달 마무리하는 전략도 궁금하고요. 3월 달 또 어떻게 맞이하면 좋을까요? 네, 2월 말이고 이제 3월 달에 다음 주 월요일 날에 약간 휴장인 부분이 있는데, 그래도 어느 정도 시장이 잘 버텨주고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미국 증시에 비해서 국내 증시가 계속적으로 탄탄한 모세가 나와주고 있다라고 느껴지는 부분이, 반도체 추톡 관련해가지고는 조정이나 이런 부분이 어떻게 본다면 크게 들어오고 있지 않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 조정은 나오고 있겠지만 그래도 이 조정이 그래도 보유자 분들한테는 그렇게 짜증나는 조정은 아니다. 그렇다고 본다면 이 조정이 또 마무리가 됐을 때는 추가적인 상승 탄력이나 이런 부분을 기대해 볼 수 있는 포인트가 있다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제일 중요한 건 지금 삼성전자, SK하이닉스의 실적이나 이런 부분이 계속적으로 예상 영업치가 계속적으로 올라가주면서 국내 증시를 견인하고 있지 않나라고 생각이 들고 있고, 이 두 종목이 쉴 때 그럼 어떤 현상이 나오냐라고 봤을 때는 기존의 시장의 주도주였던 조방원이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주면서 시장에서 어떻게 보면 순환매가 이루어지고 있다고 생각이 들고 있어요. 이게 어떻게 보면 지그시 더 자연스러운 현상이 나와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이 들고 있는 부분이, 삼성전자, SK하이닉스만 올라간다라고 본다면 어떻게 본다면 시장이 약간의 모래성이 될 가능성은 있겠지만 나머지 섹터들도 어느 정도 상승 탄력을 보여준다고 본다면 더욱더 국내 증시가 견고하게 올라갈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삼성전자나 SK하이닉스의 조정이 어떻게 보면 다른 종목들한테는 순환매 형식으로 들어가는 모습가 나오고 있기 때문에 저는 각 섹터별 대장주는 지금 시장에서 파는 것보다는 계속적으로 보유하고 가시는 전략이 제일 좋지 않나라고 말씀을 해드리겠습니다. 섹터별 대장주에 대한 보유 전략까지 챙겨주셨습니다. 지금까지 해온솔루션 이정호 팀장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그간 정말 진중한 모습으로 또 수줍은 미소로 반겨주셔서 너무나도 감사했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